그래서 네. 아 맞다. 오늘 미국장은 휴장이죠? 네. 대통령의 날. 네. 그래서 좋죠. 참. 이럴 때는 미국장이 쉬는 게 나은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게 나은 거예요?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미국장이 쉬는 게 낫겠죠?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뭐 다 돌았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 좀 뭐 그래도 다행히 예, 푸틴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을 곧 할 수도 있다. 예,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네. 우리 시장도 조금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좀 내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제목을 잡은 게 예측이 안 되는 시장, 예, 예측이 안 되는 변수들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들 이렇게 좀 잡았는데 예측은 하려고 하죠. 어쨌든 뭐 올해 상반기 변동성이 있을 거라는 것은 예측을 했었던 부분이고 네. 전쟁이나 뭐 코로나 이런 거는 예측이 안 그쵸. 되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과거에도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저희가 이제 팬데믹이 일어났었을 경우의 수 그거에 따른 어떤 변화 과거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고 비교를 많이 해드렸었죠. 네. 그때도 스페인 독감 때 어떤 식으로 시장이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보면서 얘기를 해드렸었고 또 이번에도 오늘 뭐 이 과거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네. 항상 있었으니까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22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평균이 어땠는지 또 비교를 해보면서 역시나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투자 기회였다라는 건 뭐 결과론적인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그걸 느꼈어야 되는 거죠. 예, 보통 북한이 요즘에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그죠. 요즘에 뭐 북한이 뭘 쏴도 상관없지만 옛날에는 뭐 한번 쐈다 그러면 이제 뭐 한번 확 빠지면 이제 그게 항상 기회였고, 그죠. 예, 항상 김정은 풋 있었잖아요. 김정은 풋. 근데 뭐 그게 오래 가는 건 항상 아니었으니까 네. 그게 대부분 과거 역사상 그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벤트를 봤었을 때 이벤트라고 말하기는 그렇죠. 아무튼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사망자가 뭐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전쟁이라고 보기에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내전. 우크라이나 자체에 사실 러시아가 원하는 게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진짜 뭐 전쟁을 일으켜서 뭐 누구도 승자가 안 되는 그런 거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왔기 때문에 항상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과거를 좀 비교를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우선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좋습니다. 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 과거 추이가 몇 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총 22번입니다. 1941년부터 2021년까지의 그 총 22번이 있었어요. 이때에 이제 평균적으로 하락한 그 폭은 마이너스 4.6%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점부터 바닥까지 걸린 기간 평균이 19.7일. 그죠? 그리고 그것을 다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43.2일이니까. 숫자가 작아서 아마 잘 안 보이실 텐데. 끝 텐데. 예. 그래서 요게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뭐 전쟁이라든지 어떤 뭐 테러라든지 이런 것들 다 지정학적 리스크. 예. 이건 이제 LPL이라는 리서치에서 지금 평균적으로 이제 나온 내용인데 여기 2001년 9.11도 포함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중요한 거는 어쨌든 걸린 시간 평균이 19.7일이라는 거죠. 19.7일이라는 거는 3주가 안 되죠. 네,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 가지고 유가 올라간다고 얘기한 지가 벌써 얼마나 됐죠? 참 한참 됐죠. 근데 이거는 뭐랄까 이벤트가 이제 터지고 나서들의 기록일 텐데 아니죠, 이건 저거는 뭐 터지지도 않고 지금 뭐 말로 막 사실은 US pull out of 아프가니스탄 이거 뭐예요? 그냥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력을 뺐다. 철군. 네. 똑같죠. 우리 지금 뭐 그렇죠. 미국이 뭘 좀 철구해냈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이벤트라는 것은 어쨌든 뭐 전쟁이 일어난 걸 그 날짜로 적을 수 없죠. 지금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모든 이벤트가 이슈화 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바닥까지 가는 게 19.7일이라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후에 한 달 반 만에 다 회복한다. 이게 뭐 정말 엄청난 어떤 이
말도 안 되는 여기 완전 보면 1941년에 있었던 진주만 공격. 이거는 뭐 보시면 폭이 워낙 크죠. 19.8%에 기간은 143일이나 되고 리커버리 걸린 데는 300일 걸렸고 이건 진짜 전쟁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어떤 뭐 전쟁다운 전쟁은 없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라크 이베이션 오브 쿠웨이트 이건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던 거고. 그렇죠. 그 보면은 16.9%고 71일, 189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훨씬 길죠. 지금 이것도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훨씬 더 길고 그러니까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번처럼 역시나 그 러시아가 원하는 것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것 이것을 이제 다 감안해 봤었을 때는 그렇게 오랜 동안의 어떤 이벤트로 자리 잡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3주라고 하면 이미 벌써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있어서는 이게 이 이면이 뭐냐 이 안에서 뭘 원하느냐 이 부분을 좀 이해하면서 우리가 포트를 구성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그냥 다 죽자 이렇게 가는 케이스는 아닐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요거는 또 다른 데이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한 달 뒤, 3개월 뒤, 6개월 뒤, 12개월 뒤에 어느 정도로 상승률을 보였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3개월 뒤가 2.1%, 6개월 뒤가 5.5%, 12개월 뒤가 8.6% 이 정도로 지금 반등을 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항상 우리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 당연히 전쟁이 일어나면 큰일 나죠. 정말 안타까운 거고 정말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하락한 폭만큼 반등도 빠르다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걱정을 하기보다는 좀 더 이제 이 이면적인 부분 생각을 좀 해봅시다. 오늘 이 PT를 쭉 고오버할 수도 있지만 이걸 좀 잘 생각해 좀 해볼까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자꾸 이렇게 자꾸 나오는 이유를 보면 우선은 러시아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경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지 않죠? 아직까지? 현재는. 자, 그러면은 러시아는 GDP의 70% 이상이 석유 관련된 거란 말이죠. 에너지. 에너지죠. 그럼 가격이 지금 이만큼 올라가 있잖아요. $90. 그러면 당연히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경제 제재가 들어와 버려서 그 높은 가격을 팔 수가 없어 버리면 돈을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 당연히 경제 제재까지 가는 거를 바라지는 않을 거고. 자,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건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데 올라갔죠.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반등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이제는 석유 수출국이죠. 그리고 미국의 가장 골칫머리가 뭐였나요? 셰일가스. 왜냐하면 이 석유를 시추하는 거에 필요한 비용 단가가 있잖아요. 그게 미국이 제일 높아요.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그렇겠죠. 뭐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2 이런 얘기하고 시추하는데 틀면 나오니까. 사우디 뭐 중동 지역은 대부분 그럴 거고. 러시아도 $20 미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평균 비용이. 그러니 상당히 유가가 높은 장중이고. 근데 미국은 유가가 $40 미만으로 떨어져 버리면 다 적자란 말이죠. 적자 본다고. 그러니 $40 이상의 유지가 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플러스죠. 지금 $90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셰일가스가 제가 지난주에 와가지고 그 얘기 하지 않았나요? 미국의 하이힐드 금리가 안 올라가는 이유가 상당히 큰 비중이 셰일가스 에너지 쪽인데 여기서 지금 다 흑자가 나고 있으니 그렇죠? 그러면 결국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걸 좀 질질 끄는 게 오히려 자기네들한테 플러스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빠졌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기회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가장 손해를 보는 국가는 어디냐? 우리나라죠. 중국이죠. 오히려. 우리는 이제 코가 막혀가지고 에너지를 우리는 다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갑자기 무역 수지 적자로 확
네. 가고 중국도 당연히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는 안 무서워요. 뭐 물론 무기야 많지만 네. 왜냐하면 이 섹터가 그냥 저 나라를 망가뜨리기엔 딱 간단한 거거든요. 석유 수출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돼. 그러니까 미국의 피해 없이 러시아를 제재를 할 수는 있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게 과거에 네. 왜 소비에트 유니언 그 뭐라 그러죠? 소련이 네. 붕괴가 됐습니까? 네. 유가 폭락하니까 네. 그렇게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 붕괴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굉장히 쉽단 말이죠. 그 경제를 어떻게 체크하기 위해서는. 근데 중국은 그 스토리가 아니에요. 중국은 과거에 이 저임금으로서 성장을 했지만 이제는 기술력을 만들어냈고 제조 강대국으로 변해갔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컨트롤하기는 정말 힘드니까 여러 다방면으로 지금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가장 핵심이 뭐겠습니까? 제조 강대국이잖아요. 네. 중국은. 예, 중국은. 그럼 제조업이 굉장히 활성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보통 보면 이제 슈퍼컴퓨터라든지 5G라든지 우리가 지금 미래를 봤었을 때 중요한 산업들의 경쟁력을 막 만들어가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못 갖고 있는 게 뭐냐? 에너지. 예, 에너지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죠. 쓰는 게 원체 많으니까. 예. 제조 강대국은 당연히 에너지를 많이 쓰겠죠. 네. 예. 우리가 IT 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에너지 소비가 많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컴퓨터를 많이 쓰면 쓸수록 에너지 전력이 필요하다. 네. 전기차를 활성화시키면 시킬수록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런 케이스잖아요. 근데 이제 셰일가스가 중국에 없냐? 있는데 깊이가 너무 깊으니까 미국이 $40가 필요하다면 얘네들은 뭐 $80가 필요한다.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 당연히 유가가 올라가면 중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미국한테의 어떤 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또 잘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뭘 하고 있나요? 친환경 뭐 신재생 에너지. 예. 전력의 자체적인 효율성을 높이려고 네.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전력을 창출해낼 수 있는 방법을 러시아랑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천연가스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네. 그러니 당연히 예, 중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는 중국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부분이 나올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이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지지 않는다는 게 소련처럼 이렇게 망가지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에너지 쪽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를 하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을 봤었을 때는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이쪽만큼은 들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IT, 바이오 이쪽을 가지고 이번에 코로나19 터졌을 때도 네. 이 뭐 모데나나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거의 뭐 싹쓸이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게 얼마나 부를 또 쌓아가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을 보고 있으면 참 무섭다. 네. 미국이 사실 중국보다 더 무섭다 정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은 앞으로 몇 년간 엄청난 호황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네. 이런 느낌까지 든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주식들을 던진다고요? 여기서?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호황기가 미국에서 올지 전 정확하게 정답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저희의 미래를 생각했었을 때 미국 쪽에다가 상품을 론칭을 하려고 하는 거고 네. 예, 그쪽이 가장 부가 많이 지금 창출이 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그쪽에 투자를 해야지 예, 거기를 버리고 어딜 갈 겁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중국을 갈 건가요? 일정 부분의 산업은 있겠지만 아니면 뭐 러시아를 갈 거예요? 예, 그죠? 유럽 쪽 maybe 네. 아니면 대만 쪽을 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해갈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보자. 그리고 내가 내 소중한 돈을 자산을 어딘가 넣으려고 할 때 가장 미래가 보이는 쪽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보고 있더라도 우리는 어디가 가장 많이 성장을 할 건지를 생각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겠지만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종목을 골라내는 그런 노력을 하자. 그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